지금 전쟁으로 대단히 좀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코스피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을 또 때리거든요. 네. 그런데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 비서실장의 목소리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위기 때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 걷어가잖아요. 네, 국민의 그 기본권 일부를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보호해주고 위기 상황에 경제적인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네, 여러 가지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 재밌는 것은 좋은 소식은 왜 꼭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발표시킬까요?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저도 물어봤습니다. 아, 짐작해 보시라고.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죠. 대변인이 발표할 수도 있고. 대변인이 할 수도 있고. 네. 아마 여러 사람이 발표할 수도 있는데. 중동 사태 일어나기 직전에 그 특사로 나가고 네. 이제 그런 관계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뭐 아는 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괜히 한번 던져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위험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또 해결을 했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정부 전세기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우리 국민 203명 그리고 외국 국적 3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착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 탑승 수속 밟을 때도 공습 경보가 울릴 정도로 네. 굉장히 긴박했는데 다행히 정부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도착을 하셨고 네. 지금 중동 사태로 단기 체류객 우리 국민 3,400여 명 중에 지금 계속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국민이 약 1,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 정부에서는 상황 좀 지켜보고 추가로 전세기 투입할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또 발빠르게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민심으로 이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지지율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면요. 네. 리얼미터 국정수행 평가 58.2%. 그래프 보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지난주에 58.2%가 근래 들어 가장 최고치였는데 이번 주 동률 기록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도 65%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네. 갤럽 자체 지난 7월 달에 최고치가 또 동률. 그러니까 지금 추이는 거의 동일하게 갤럽이나 리얼미터, MBS 다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 이게 사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초중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다녀오셔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대책도 내놓으셨고 네. 그다음에 또 유가가 최고 가격이 이제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셔가지고 민생 중심 대응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라는 네. 거죠. 때마침 미국의 외신이 더 디플로맷이라는 국제관계 전문 매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허니문 기간이 사실 지났거든요. 그렇죠. 단순 허니문이 아닌 이 행정 역량 때문에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 말에 나왔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 요즘은 짧아져가지고 한 2,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0개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디플로맷은 어떻게 분석했냐면 성남시장 때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때 재임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공약 이행률 우리가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네. 이행률이 무려 94%, 96% 달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당시에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만 불법 계곡 이제 상가들 단속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스피가 5천 돌파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대부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 6천 효능감. 넘었거든요. 그렇죠. 네. 6천 넘어다 다시 이제 야, 약간 이거 전쟁 후퇴했기 때문에 이슈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금 더 디플로맷이 평가를 한 거고 또 내정뿐만 아니라 외교 사실 대통령 처음 해보시는 건데 네. 처음 해보는 거 치고 너무 잘한다. 이게 다른 나라로 치면 뭐 재선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 관계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당은 어때요? 정당.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기준하면 민주당이 48.1%로 지난주 대비 1% 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갤럽도 지난주 1% 포인트 가량 올랐고 네. 이제 ARS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의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서 갤럽이 지난주 25%로 역시 또 뭐 최저치 뭐 운운했었는데 리얼미터는 ARS 방식이기 때문에 30% 초반.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은 일반 민심을 포괄하는 거고요. ARS는 이제 선거 민심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정치 관여층들, 고관여층, 고관여층. 뭐 중관여층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30% 초반인데 아무튼 뭐 대략 5대3 분위기로 정당 지지율도 큰 격차로 여전히 앞서고 있고 그 정당 지지율 또 상승 요인은 이제 이 당청 간의 관계도 있지만 또 사법 개혁, 이 3법 통과가 지난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네.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국민의힘은 반대로 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고요. 네. 또 지도부하고 친한계 간 개파 갈등이 계속됐죠.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를 했는데 다시 또 법원에서 철회되고 또 오세훈 시장 잠시 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또 김태흠 충남지사랑 같이 지금 출마를 안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네. 사실 출마해도 본선에서 지금 이게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당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네.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지난 6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당 승리냐 또 야당 승리냐 이 프레임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6번째 그래프입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 승리가 46%, 야당 승리가 30%로 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 이제 프레임대로 사실은 전국의 득표율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쪽의 지지율이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걸 기점으로 해서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제 조금 가만히 돼서 더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TK 지역을 배제하면 대부분 네. 서울, 뭐 수도권, 그다음에 경남 뭐 이런 쪽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 이어진다.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하는 짓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 나가는 진짜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하는 짓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높다. 저는 아까 32.4도 놀랬어요. 많이 이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난 탄핵 이후에도 이렇게 득표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맞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와중인데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네.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당 지지율도 좀 높고요.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직전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도요. 예, 이건 뭐냐면은 정치 과잉의 시대고요. 실제로 아직도 대선이 덜 끝난 겁니다. 윤석열 내란과 대선이 덜 끝나서 진보 보수 국민들이 프레임에서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일상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주요 이슈가 되고 대통령 정책이 주도해야 되는데 정당 지지도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건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러면 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그냥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고 나면 대통령 되게 그리고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막 크게 그냥 한마디 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정책을 한다고 만다 그런 다음에 슬그머니 없어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게
미시적인 것까지 다 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찝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에 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믿음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사람들 할 것 같아.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소통도 주요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 네. 이거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 크죠.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얘기하고 원래는. 그것을 정책으로 진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도 예. 보이고 그 실행의 결과로 숫자로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주식시장 오늘은 좀 안 좋지만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최고가격제를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름값이 또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민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감이 돼버리는데. 예. 그리고 효능감도 느낄 테고. 네. 로켓처럼 치솟던 기름값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던 정유업계의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의지죠. 지지율 65%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국민들은 이제 실체 없는 정쟁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능한 행정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 압도적인 국정 동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